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지난주에 촬영은 쉬었습니다. 쉬었다기보다는 1월 1일 설날부터 몸이 매우 안 좋아서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입시엔에 보면 질문의 내용들이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 7등급 특히 이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특목고에 대신 6, 7등급의 학생이 인서울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설날 전에 촬영했던 분에 보면 공부 방법과 관련한 얘기를 좀 같이 해드린다 그랬었는데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처한 상황은 누구나가 다 다릅니다. 정말 1등급에 1초에 있는 학생은 1초에 있는 학생대로, 또 1중에 있는 학생은 1중에 있는 학생대로, 또 1말도 마찬가지고 2초도 마찬가지죠. 각 등급에서 원하는 대학에 쫙 달라붙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런데 주로 대부분은 그 성적에 맞는, 예를 들어 내신 등급 컷으로 교과 등급으로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대학만 원했다면 사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보다 더 높게 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두려움, 또 과연 내가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학생들을 자극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제가 공부 방법과 관련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수학은 학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국어와 다른 과목들은 학원이 필요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특정한 개인에게 맞춰보면 그렇지가 않죠. 학생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신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니까 등급을 올리기 위한 방법들은 학생의 성향이나 특성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해, 저건 저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추천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학생이 처한 상황에 따라는 너무 다르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최상의 딱 한 가지만을 우리 학생들에게 짚어달라, 우리 아이에게 짚어달라라고 한다면, 결국은 학생이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동기부여도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느 정도에 올라와 있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까요?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노력의 범위라고 할까요? 이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학생이 성적이 축 치고 올라가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고 조언은 누구한테 들었어.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나는 성적은 안 돼. 그래서 난 활동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 거죠. 근데 어느 경우든 제가 보면 결국 학생들은 자기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 현재 3등급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 했는데 방법을 정말로 바꿔서 정말 한 등급, 정말 2등급만 올리고 싶었는데 1등급이 된 아이가 있고,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처럼 6, 7등급인데 인서울이 대부분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내가 가능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당연히 불안하죠.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라고만 생각을 하죠. 실제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동국대나 또는 중앙대 또 경희대의 사례를 보면 뭐 6, 7등급 거기에는 뭐 특목고나 뭐 이런 학생들의 분류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신 6, 7등급의 학생이 경희대나 중앙대 또 동국대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합격서를 보면 이렇게 그 경희대나 중앙대 뭐 동국대 마찬가지로 점점점으로 나옵니다. 몇 등급 아이가 합격했는지. 그 다음에 그 범주가 많으면 점점점이 그 등급대에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 3등급대나 2등급대 뭐 있고 3등급 초반대에 뭐 3등급 초반대에 뭐 집중적으로 따다다닥 있고 10명을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 3, 4명이 거기 있고 그 밑에 6, 7등급에 이제 한둘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범위가 1등급 때부터 7등급 때까지 학생들의 수가 범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합격하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합격이 가능하도록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학생의 의지가 결국은 동기부여인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나는 할 수 있어요를 할 때 평소에 6등급, 7등급의 학생이 인서울이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맨 먼저 친구들부터 뭐라 그래요?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게 가능해? 남들이나 가능하지. 너는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마찬가지로 주위 학부모한테 얘기 들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학생의 사례, 고3인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초, 그러니까 아마 그 고3 2월달, 3월달, 4월달, 3월달, 4월달쯤일 것 같은데, 아니야, 2월 정도 된 것 같아요. 2월인데 이제 그해 시험을 보는 건데, 내신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아이나 내신이 뭐 1등급, 2등급 부족한 아이나 학생이나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내가 노력한 또 기록물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가 다 불안하죠. 근데 이제 그 합격 가능성에서 조금 멀어졌던 아이를 봐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엄마가 그 나침판 그 구독자였는데, 정말 제가 이번에 합격을 하면 정말 나침판을 다 보게 할 겁니다.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어찌됐건 이제 그러다가 또 제 바로 그 아이 바로 밑에 또 동생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학부모님이 어찌됐건 이제 이 아이가 그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야, 넌 안 돼. 그냥 낮춰서 가, 대학. 라고 얘기를 했었고, 친구들도 당연히 안 된다 그랬고, 근데 아이만큼은 나는 그 대학의 그 과를 꼭 갈 거야 라고 하는 신념만큼은 분명히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어쨌든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그 원서를 쓰고 그 자기가 원했던 대학에 서류 넣었을 때 혹시나 너는 하나 극상 거 빼고 나머지 대학은 합격했습니다. 이제 그래 놓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우리 학교에서 여기를 합격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그 엄마가 주위 이제 학부모들에게 시험 보기 전에는 다 그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주위 학부모들이 이 아이가 딱 합격하고 나서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아, 괜히 합격을 했지.
이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도전할 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막상 합격하고 나니까 되니까 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겠어요. 웃기는 얘기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했다가 되니까 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만큼 사람들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보면 가능성이 충분히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자포자기 아니면 그냥 포기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적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등급 2등급 대 학생이 1등급 대 올라가는 거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정말로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단 한 번은 아니야. 단 한 번도 성적이 떨어진 애들이 없어요. 의지만 있다면 올라가더라, 성적은. 그런데 그 의지를 내가 낼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의지대로 노력을 해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차이가 있지,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의지가 있고 어느 대학을 목표로 했던 그 대학에 가기 위한 정확히 자기 의지가 있고 저의 말을 신뢰했다면 그런 학생들은 다 성적이 오르더라. 대학이 갈 만큼.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또 최근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외국에서 한 4년 정도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왔고, 한국에 와서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간 거죠. 중학교 때 잠깐 생활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성적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로 국어나 이제 이 아이는 뭐 영어는 잘하겠죠. 당연히 영어권에 있었다면 영어는 매우 잘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외국에서 한 1년만 살다 와도 뭐 영어 1등급 무난하게 찍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단어 실력이 부족하고 막 여러 가지가 부족할 것 같잖아요. 그죠? 당연히 부족합니다. 단어 실력은. 하지만 곧바로 1등급을 차고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 있거든. 너희들 못하잖아. 난 해. 이거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뭐 애워지는 것도 더 쉽게 애워지겠죠. 아무래도. 이래서 이제 그 1등급을 찍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영어가 1등급을 찍게 되면 그 학생의 경우에는 국어도 성적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큰 학생이에요. 다만 시간이 필요하죠. 불과 얼마 전까지 외국에 있다가 지금 와서 가는 거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영어 1등급 찍었다면 국어 2등급, 1등급 되는 것은 시간, 물론 여기서도 역시 의지죠. 아니, 얘가 1등급 될 만한 욕구가 있어야 1등급 되는 거지. 욕구도 없이 대충 공부하면 안 되겠죠? 어찌됐건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다만 수학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에서 배우는 수학과 한국에서 배우는 수학이 매우 다르죠. 그래서 일단 수준차가 있다는 거죠. 그 수준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전 연도의 공부, 예를 들어 고등학교 막 올라갈 학생이라면 중학교 때의 과정에 대해서 보면서 한두 달 정도의 선행을 먼저 해가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수학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당연히 예습과 복습을 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극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작정 학원을 다 보내야 되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이 학생에게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있고 수행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을 올리거나 어느 대학을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모든 것들은 학생이 각각의 처한 상황마다 다 다르다.
또 학년에 따라도 다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 고3의 경우라면 지금 학원을 다니는 거에 국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학원을 다니는 거에 더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문 예를 들어 뭐 EBS라든지 또는 어쨌든 그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이라든지 이런 지문들을 충분하게 많이 읽고 분석해보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수능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입시엔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배경 지식도 이제 슬쩍슬쩍 보면서 이렇게 준비해 가라는 것이고 수학의 경우라고 하면 그 단기간에 극복하려면 결국은 학원뿐이 없다. 그런데 이제 학원에서도 이것이 단순하게 마냥 듣고 많은 수업이 아니라 능동적인 학습이 중요하다. 수학도. 또 그런 공부가 결국은 그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서 이루어진다면, 학교 수업 시간에서 그 능동적인 학습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야 한다. 굳이 선생님 바쁘니까 내가 질문 안 해도 돼.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선생님과 좀 대입에 대한 조언뿐만이 아니라 그런 막연한 조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부와 관련한 모의고사를 본다면 또는 내신을 봤다면 내신에서 나왔던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공개해 준다든지 친구들과 같이 어쨌든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활동들이 기록으로 남겨졌을 때는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기록으로 잘 안 남습니다. 하지만 역전을 하는 학생이거나 또는 그 학생이 워낙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학생도 그런 것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 유리한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행위도 할 것이고 선생님에게 어필도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대입을 가는 조건은 모든 대학의 모든 조건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늘상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 방법의 경우에는 이미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를 통해서 이미 제공을 해드렸고요. 나머지 것들, 실제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얻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실제로 기록으로 이렇게 남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로 해드리는 거야. 말로 하니까 이 말대로 실천을 하면 선생님이 기록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 말처럼 해라 라는 얘기를 늘상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떨 때 보면 저게 뭔 얘기야 저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록으로까지 이어지려면 선생님이 이렇게 써줍니다 저렇게 써줍니다는 선생님의 특성에 따라 또 다 다를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거니까 결국은 어떤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학교 생활을 했어야 기록으로 남을지에 대한 얘기를 평소에 해줘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송을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제가 오늘 한 얘기대로 그렇게 진행해 간다면 적어도 기록상에서는 공부에 대한 기록상, 공부 방법에 대한 기록상, 또 성적을 올리는 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상당 부분 알고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져라. 확신. 그러니까 대입에 대한 확신과 내가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갖고 준비해 간다면 대입은 당연히 공부하는 건 그죠? 내가 공부 안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뭔가 하나 기사 써내고 뭐 하려고 머리 짜내고 하려면 머리 아파요. 당연히 노력에 대한 노력은 쉽지 않지만 노력을 하라는 거죠. 노력을 하면 달성이 가능한 게 공부라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도 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어떤 학부모들 사례들처럼 가기 전에는 다 안 된다고 했다가 막상 가고 나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고 아까 다른 학부모님들도 아이 걔는 아이 안 되지 그런 걸 도전해 라고 했다가 막상 학교 가고 나니까 에이 걔니까 되지. 걔니까 되면 나는 왜 안 돼? 나도 되는 거고 내 아들도 되고 내 딸도 되고 다 되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가 대입을 결정하더라. 너무 쉬운데 안 하죠. 못 하기도 하고. 그 도전을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정해서 제대로 진행에 도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